부동산 시장은 큰 폭은 아니지만 반등에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 시장에서 여전히 순매도를 출회를 시키고 있지만 하지만 순매도 규모는 어제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인트로 어떤 단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이벤트 데이라고 가보겠습니다. 꽤 되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진전이 없고요. 큰 진전이 없고, 또 중국, 경기 불안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그 와중에, 오늘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것도 있고, 이런 이벤트를 제외한다면 어제 미국 시장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아주 견조한 흐름이었고, 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약보까지 다 끌어올려 버렸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본다 그러면은 어제의 우리 거래소 시장의 어떤 낙폭, 코스닥 시장의 낙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오늘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벤트가 좀 관건이 되겠죠. 우선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만기일이 오늘 있고 또 금통위가 있는 날인데 이미 이제 금통위는 결과가 나왔죠. 현 김준수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이 그렇게 금리 동결로 끝난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은 없고요. 또 이제 수급과 관련된 만기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갑자기 또 글로벌 이슈가 또 불리한 쪽으로 가면서 외국인 현물도 그렇지만은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것 때문에 오늘 만기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좀 중립 이하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매도 우위로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수급의 반응이 좀 되고 있죠. 물론 그 금액 자체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워낙에 우리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수급 자체가 얇습니다. 국내 대형 세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바로 취약한 수급 구도가 오늘 약간 불안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그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오늘도 또 이어집니다. 어떤 지표들 간에 요즘은 중국 지표라 그러면은 거의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오늘 발표가 있고 또 양회 중에 또 전인대가 오늘 폐막인데 이 지표 발표와 전인대 폐막이 있는 오늘 또 어떤 얘기가 중국에서 나올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증시 이제 장이 또 시작될 건데 잠시 후에 그 2000이라는 지수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저점 수준을 놓고 보면 한 1960 정도, 560 정도가 됩니다. 그 저점이 이 라인은 사실은 그 몇 년 내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고 또 향후에 또 지켜줄지 그 점을 향후에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린다 그러면은 어떤 잠시 위기 국면의 수급에서 최근에는 다시 박스권 상향의 어떤 가능성도 살짝 비쳤던 우호적인 수급이 다시 소강 상태로 들어갔죠.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이제 반등도 나오고 하지만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은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시 박스권 아래쪽으로 슬그머니 내려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변화에 맞게 약간만 우리도 좀 변화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 아직도 수급이 약한 상황인데 업종별로 보자면 그래도 또 전기전자 쪽으로는 아주 소폭이지만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눈에 띄고요. 업종별로 종목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양수급 주체들 보시면은 그다지 힘이 없죠. 외국인 운수 장비, 화학, 금융, 서비스 쪽에 매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전기전자 쪽에 이제 매수가 되는 게 특징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운수 장비, 건설 금융 매도, 전기전자 서비스, 통신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종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아직은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특징이 없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SK 하이닉스가 양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또 삼성전자가 잡혀 있다는 게 특징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기아차, 한국전력 등등이 있지만은 어떤 기조를 보이는 어떤 종목들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또 약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전략 자체를 말씀드린다면 수급적으로 볼 때 역시 거래소는 외국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 변화가 약간 왔습니다.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어떤 기관 매수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더라. 요 두 개 측면이 조금 다르죠. 해서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말의 이슈, 크림반도 쪽에 그 이슈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겠고 해서 지수 관련주는 관망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그 개별주들 같은 게 여전히 공략이 가능한데 특히나 제가 앞에 항상 실적 우량 개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좀 약간 이상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제 3월 말 정도 접어들면서 확실한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죠. 프리어닝 시즌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실적 우량 개별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략이 가능한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